안녕하세요. 챗 GPT를 적용한 동적 검증 활동의 실효성 분석의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슈어소프트테크 정미영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챗 GPT를 소프트웨어 검증 활동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실제로 적용했을 때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가 될지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 기반으로 이제 세미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용 방안과 실효성 분석 순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적용 방안 설명에 앞서서 동적 검증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분야의 국제 표준인 ISO 26262 파트 6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기준으로 이제 동적 검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에 보시는 개발 프로세스 기준으로 보았을 때 코드가 구현된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단위 검증과 통합 검증, 그리고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검증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동적 검증은 단위 검증과 통합 검증을 합쳐서 부르는 용어로 볼 수 있는데요. 표준에 의하면 각각의 검증 레벨에서는 안전 분석 레벨에 따라서 목표로 하는 커버리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시험의 경우에는 구문 커버리지, 분기 커버리지, MCDC를 이런 등급에 따라서 충족해야 될 기준을 명시하고 있고요. 통합 시험의 경우에는 함수 커버리지와 호출 커버리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적 검증은 이런 커버리지를 이제 100% 만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수행하고 검증을 수행하는 그런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검증 프로세스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최초에는 시험 환경을 구축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로 하는 커버리지를 100% 충족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만들도록 하며 설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 소스 코드에 적용해서 수행을 한 다음에 커버리지 충족하지 못하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결함으로 도출해서 레포트로 작성을 하고,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코드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 수행합니다. 이런 프로세스 관점으로 봤을 때 챗 GPT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분석해 본 내용으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먼저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그런 방법을 적용해서 소스 코드 분석 및 테스트 케이스 설계 자동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또 다른 관점으로는 이제 이슈를 챗 GPT가 분석해주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상세 설명을 참고하고 그걸 기반으로 레포트를 작성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이런 적용 방안을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소스코드 분석 및 테스트 케이스 설계 자동화 부분입니다. 어떻게 자동화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는데요. 챗 GPT의 검증 대상이 되는 소스 코드와 이제 필요로 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예시로 MCDC 100%를 충족하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달라는 이제 프롬프트로 요청을 해본 예시인데요. 아래와 같이 테스트 케이스가 표 형태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된 테스트 케이스를 검증 도구에 임포트 시켜가지고 수행을 할 수 있다면 테스트 엔지니어가 수동으로 하는 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레포트 작성 활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챗 GPT의 대상이 되는 소스 코드와 이제 결함을 찾는 그런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상세 분석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저희 예시는 MCDC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한 것이고요.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왜 충족할 수 없는지 코드 구조적인 관점의 오류를 상세하게 분석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레포트 작성 시에는 이런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레포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검증 자동화 그리고 레포트 작성에 있어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실효성은 어떨까, 실제 효과가 있는 활동인 걸까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궁금증을 갖게 되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4가지 관점으로 좀 분석 방향을 가지면서 실험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석 방향은 이제 얼마나 많은
소스 코드를 분석할 수 있을까? 챗 GPT는 얼마나 많은 소스 코드를 분석할 수 있을까의 관점으로 분석 가능 범위를 설정해서 분석 방향으로 하나 잡았고요. 그리고 커버리지를 충족함에 있어서 의미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줄 수 있을지, 또 실제 적용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절감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으로 테스트 케이스 품질 및 소요 시간 관점에서의 분석 방향을 하나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챗 GPT는 아무래도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늘 일관성 있는 결과를 출력해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관성 있는 결과를 출력할까? 그 관점에서 일관성 부분의 분석 방향,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이슈 보고 관점에서의 실험도 진행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관점의 실험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도출한 결론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분석 가능 범위입니다. 챗 GPT가 얼마나 많은 코드를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 저희가 2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예시는 하나의 분기문, 하나의 if문 안에서 개별 조건식을 늘려가면서 테스트를 해보는 그런 실험을 했고요. 또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단순한 분기문을 if문이죠. 요거를 계속 증가시키면서 코드를 늘려가면서 이제 언제까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테스트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예시처럼 간단한 그런 분기문들의 경우에는 아래 보이는 표와 같이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제 필요한 걸 모두 만들어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중간부터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들이 생략이 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것 같아서 생략하지 말고 모두 보여달라고 해도 자체적으로 자꾸 생략하는 현상이 있었기에 저희가 왜 생략을 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챗 GPT에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챗 GPT는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응답 길이 제한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한 번에 생성할 수 있는 텍스트의 길이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코드를 분석하거나 복잡한 그런 코드를 분석하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경우에는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테스트 케이스 생성에도 이제 한계가 있을 것으로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관점은 이제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 품질 및 소요 시간 관련해서 이제 분석 방향을 잡아본 건데요. 얼마나 의미 있는 테스트 케이스들을 많이 생성해 줄지, 그리고 시간이 진짜로 절감이 될지에 대한 실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샘플 코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샘플 코드들은 저희가 필드에서 실제 접할 수 있을 법한 복잡도를 가진 그런 예시 코드들을 기준으로 이제 실험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엔지니어랑 챗 GPT의 이제 비교 분석 결과를 가지고 이제 결론을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1번의 경우에 테스트 케이스 품질 관점으로 보면 엔지니어와 챗 GPT 모두 목표 커버리지는 100% 달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테스트 케이스 개수를 보면 엔지니어는 27개면 충분히 100%를 달성했는데 챗 GPT의 경우에는 94개나 되는 테스트 케이스가 필요로 했던 상황입니다. 요걸 봤을 때 이제 목표를 충족하면은 이제 분석을 충분히 했지만 실제 무의미한 테스트 케이스들이 많이 생성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소요 시간 관점에서도 보면 TC 수행에 있어서 엔지니어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모든 케이스에 그런 것은 아닌데요. 엔지니어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고 수행할 때에는 이제 실제 검증에 필요한 입출력 변수 설정, 테스트 코드 설정을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수행이 좀 빠른 부분이 있는데 챗 GPT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생성된 테스트 케이스에 맞춰서 테스트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는 케이스들도 존재하는구나 라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2번의 경우에는 1번과는 좀 다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테스트 케이스 품질 관점에서는 엔지니어와 챗 GPT 모두 테스트 케이스 개수가 동일하게 24개로 작성이 되었지만 실제 커버리지 달성 현황을 보면 엔지니어에 비해 챗 GPT가 이제 현저히 낮은 커버리지 달성률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커버리지 분석
그 달성을 위한 그런 분석 능력이 엔지니어에 비해서는 조금 낮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소요 시간 관점에서도 TC 설계가 엔지니어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있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실제 챗GPT의 경우에도 코드가 복잡하면 그 프롬프트 입력에 따른 이제 응답을 출력함에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상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코드 구조에 따라서 빠르게만 자동 생성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필드에서 저희가 검증하는 그런 코드들은 다양한 구조를 갖는 코드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도나 어떤 코드 구조에 따라서 이런 테스트 케이스 품질이나 소요 시간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분석 방향은 일관성인데요. 일관성 부분의 경우에는 매번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호기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이스 1번과 케이스 2번을 나누어서 이제 실험을 해보게 되었는데 1번과 2번 모두 동일한 코드를 적용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프롬프트에 물어보는 이제 질의 내용이 조금 달랐는데요. 케이스 1번의 경우에는 테스트 케이스 설계를 3번 반복하면서 요청을 한 그런 상황이고 케이스 2번의 경우에는 목표를 충족함에 있어 필요한 테스트 케이스 개수가 몇 개이냐 라는 질문을 3번 반복해서 물어본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결과를 확인해 보면 케이스 1번 테스트 케이스 설계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한 내용은 1회차에는 15개, 2회차에는 22개, 3회차에는 32개 회차가 진행될수록 이제 테스트 케이스 개수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케이스 2번 테스트 케이스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은 것도 1회차에선 39개, 2회차에선 56개, 3회차에선 64개 순으로 회차가 진행되면서 개수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학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횟수가 진행될수록 뭔가 만들어지는 그런 조합이나 개수도 많아지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게 일관성 있는 그런 동일한 질의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실제 실무에 적용해도 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긴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슈 보고 내용입니다. 챗GPT가 진짜 얼마나 정확하게 이슈를 분석하고 표현해줄까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으로 분석을 해본 건데요. 저희가 케이스 예시로서 2개를 준비해서 이제 해봤습니다. 결함이 심어진 코드 2개를 가지고 엔지니어가 분석해서 레포팅한 내용과 챗GPT가 분석해서 레포팅한 내용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이제 수준을 파악해 봤는데요. 검출한 결함 항목은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검출한 결함 항목을 챗GPT도 모두 이렇게 검출한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작성한 내용도 오히려 엔지니어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 분석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문장의 완성도나 설명의 수준이 매우 높아서 바로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 방향들을 가지고 실험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슈 보고 기준으로 보면 이미 그 수준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무에 바로 적용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앞서 말씀드린 분석 가능 범위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품질 및 소요 시간 그리고 일관성 관점에서는 제약사항이라든지 분석 능력의 한계 등의 이유로 아직은 지금 현 시점에서의 적용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보안 관점에서도 이제 우려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챗GPT 자체적으로 보안 정책이나 규정이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학습을 하고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출이 될 수 있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정보 유출 사례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이런 동적 검증 활동에도 실제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네, 세미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